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예. 이게 사주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로 이제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다 관계가 있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나무는 불을 살려주면서 자기가 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가 힘이 들고 희생을 하게 되고 자기의 에너지가 뺏긴다는 거죠. 아, 낳는 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기는데 네. 당장 딱 그 순간만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근데 나무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무가 가장 넌 도끼 같은 거겠죠. 아, 자기를 베니까요. 세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무가 불을 살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것도 나무가 불을 살린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꽃을 피우면 그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열리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게 되는 거란 말이지. 네네네. 그럼 나무가 성장을 못 해요. 아, 그 성장하는 기운을 이제 꽃을 피우는데 그렇죠. 열매를 키우는데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들이고 순리인 거죠, 이거는. 근데 나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쇠란 말이에요. 쇠. 그렇죠. 그렇죠. 예. 도끼 같은 애들. 자기를 베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누구를 내면 불을 낳잖아요. 네. 근데 이 불이 쇠로부터 보호해줘요. 아,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주는 결국에 이제 조화. 예, 조화, 네, 맞아요. 예, 흐름, 그렇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기운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겠네요. 저번에 이제 사주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울 때도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글자 간의 관계가 있고 이 글자가 이 글자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오늘도 재밌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내가 불기운이 많으면 물기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영장이나 네. 바다를 많이 가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물을 많이 그런 말도 있어요.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면 물기운이 보충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물기운이라는 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직접적인 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물이 의미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심리를 봤을 때는 물은 항상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분하고 내려놓고 뭔가를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굉장히 활동적으로 바뀌니까 반대편에 휴식의 개념도 물기운이에요. 아, 그래서 사주를 좋게 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내가 내 사주를 보고 뭐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 사실 그걸 가장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게 본인의 재능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문제는 나의 재능을 쓰면서 반대편도 갖춰주면 훨씬 더 좋은 거지. 아, 이게 사주라는 건 결국엔 조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 운동선수가 있어. 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뛴다고 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영리하게 뛰어야 되잖아. 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프로 스포츠는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영리하게 움직여야 되고 영리하게 뛰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영리하다라는 게 내가 뭔가 지식을, 지혜를 내가 쌓는다라는 거지.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물기운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영리하게 이제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불기운은 이제 활동적으로 하면은 그렇죠. 불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기운을 키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떤 같은 얘기인데 네. 나무의 기운은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계속 도전하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거는 목기운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기운은 도전한다기보다 어떤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 떠올리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목은 내가 어떤 한계를 뚫고 나가는 느낌? 그래서 한계를 뚫고 나가야 내가 다시 또 행동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목생화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와. 아, 그러네. 도전을 해야 이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의 개념이 수기운이란 말이에요. 네. 수라는 건 어떤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정신, 생각, 그다음에 지식, 지혜.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도전을 해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다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아,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네네네.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요. 목기운이 부족하면은 나무를 많이 키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기운이 많이 부족하면 수영장을 많이 다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물을 가까이 대한다라는 거는 물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네. 수영한다는 행위 자체는 물기운이나 화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내가 행동하는 그 기운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금기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목, 화, 토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보다는 토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네네. 움직이고 실행한 것에 대한 변화 네. 이런 걸 토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결과물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도전하고 행동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토기운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럼 금기운은 뭐예요? 금기운은 이제 그걸 지켜주는 거죠. 단단하니까. 그렇죠. 와, 이렇게 다 이어지는구나. 네.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네. 와,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배웠던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냥 분명히 다른 곳에서 출발한 듯한 느낌인데 결국에는 한 곳에서 모이는 느낌? 야,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감목을 커다란 나무 대립목이라고 해요. 네. 하지만 봄의 감목이다. 봄이라는 건 얘네가 커나가려고 하는 시점인 거지. 예. 이미 큰 나무는 아니겠죠. 예. 네. 이게 또 그 시기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을 나무가 훨씬 더 크죠?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예. 있죠. 사실은. 어. 그런데 가을에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지. 만물이니까. 그렇죠. 뭔가 성장하고 발달할 때는 나무가 봄에 태우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네. 이거를 무조건 큰 나무다라고 표현하면 크게 될 나무다. 그러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네. 본인이 태어난 월이랑 맞죠. 관련.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실히 그겠네요. 3월 달에 태어난 간목이랑 네, 12월 달에 태어난 간목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월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고 예. 일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네. 혹한의 겨울이겠네요? 에너지가 응축시키고 있는 때 네. 모든 겨울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봄을 대비하기 위한 계절이죠. 그럼 아직 제 인생이 봄이 안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운을 봐야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대운. 그렇죠. 와, 그래서 저번에 대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맞아요. 이유가 좋은 사주를 타고 났더라도 대운의 흐름이 안 좋아 버리면은 이게 잘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내가 나무로 태어났어. 나무 기질이 너무 강한데 네. 운에서 계속 가을 기운만 오는 거야. 예. 그럼 가을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성장하고 싶어도 잘 성장이 안 되는. 맞아요. 그 계속 방해를 받는 거지. 뭘 할 때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나무인데 운에서 계속 도끼 들고 오는 거지. 가을이 금기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극하네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나무가 가을을 반가워할 것 같은데 나무 입장에서는 가을이 그렇게 반갑지 않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금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금은 안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깔끔하고 반듯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예. 금이라는 것은. 네. 그러면 이렇게 개별화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재밌더라. 이게 뭐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 빠져들었어. 자, 사주 일단 기본적으로 오행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오행의 상생이라는 것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양간의 상생과 음간의 상생이 좀 다르다라는 견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양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요 순서대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사계절 중에 네. 간절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흙이에요. 그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간절기. 그래서 실제로는 요 사이에는 요게 있고, 요 사이에는 요게 있고, 요 사이에는 요게 있고, 요 사이에는 요게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간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중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땅에서는 요 내 귀퉁이. 이렇게 계절의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흙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기운 자체는 항상 중앙이거나 연결.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런 그래서 것들은 공인중개사가 많다고. 중개를 많이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생상극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하늘에서는 이 중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게 돼요.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이 흙을 살리고 흙이 쇠를 살리고 쇠가 물을 살리고 물이 나무를 살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극이라는 개념인데 네. 나무가 생하는 건 불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이라는 개념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네. 싫어하지 않아요. 예. 나무가 불을 생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나무가 움직일 때 내 에너지는 빠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움직이는 게 좋아한다고. 체력은 지치는데, 떨어지지만 예. 활동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근데 극이라는 개념은 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 쇠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도끼로 찍어버리면은 나무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긍긍모흑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극이라는 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한 개까지 몰아보면 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극은 그 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길 극자예요. 아, 이긴다. 그러면 금이 목을 이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긴다라는 개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제와 보호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통제와 보호요? 이런 거죠. 큰 숲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도끼로 좀 베어내도 네. 괜찮죠. 예. 깔끔하게. 네네네네. 예. 그러면 정원사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되고. 이제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라내니까 네. 통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좀 더 예쁘게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도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쓸데없이 막 벗어나는 건 다 잘라버린다. 예. 더 곱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 그럼 극한다라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들었을 때 극한다, 생한다 했을 때 생은 무조건 좋은 거. 네. 극한 거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죠.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에너지가 강할 때는 네. 좀 극해주는 게 좋아. 좀 잘라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불이야. 네. 그럼 내 사주 불이 너무 많아. 네. 그럼 물을 좀 꺼트려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수극화네요? 그렇죠. 잠깐, 그럼 이거 반대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반대쪽에 있는 건 극하는 거예요? 맞아요. 땅은 뭐가 극해요? 땅은 나무가 극하죠. 맞네.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왜 물을 극하는 거예요? 왜 땅이 이기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예. 그쵸? 네. 물을 탁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죠. 물은 맑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생도 그렇고 네. 극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강하면 네. 극해주는 게 좋다. 너무 강할 때는 확실히 통제를 해주는 게 좋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운이 약할 때 극해버리면은 죽어버리죠. 그럼 나무가 자라기 전에 목을 베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떨렁 하나 있는데 그냥 베버리는 네. 거지. 나무 너무 많고 너무 크고 하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예. 나무 혼자 떨렁 크고 있는데 그걸 갖다 베어버리면 안 좋다는 거지. 에너지를 빼주는 방법. 예. 어떤 사주가 너무 강할 때 예. 에너지를 빼주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나무를 불질르는 거야. 그럼 나무 기운이 확실히 약해지겠죠. 생해주니까. 예. 그렇죠. 예. 불을 생해주면서 나무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러네요. 두 번째는 도끼로 자르는 방법.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생으로 힘을 빼주는 방법. 이걸 설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누설된다. 네네네네. 라고 할 때 이게 비밀 누설 이런 거 말씀해. 네, 설이라는 게 샌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샌다. 그래서 목이 불로 기운을 세게 만드는 거지. 네. 자연스럽게. 그걸 설기라고 해요. 그래서 설기하는 방법과 극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항상. 그러니까 자신의 기운을 잘 알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생해줄지 극해줄지 이런 것들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나의 에너지가 약하다. 네. 그러면 도움을 받아잖아요. 이거를 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에너지가 약하면. 네. 오늘 이제 사주를 배우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배워봤잖아. 그러면서 내가 뭔가 유식해 보였어. 내가 뭔가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 부분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생이라는 개념도 극이라는 개념도 나쁘다가 아니야. 과할 때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딱 그거네요. 사주라는 게 네. 어떤 기운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조화롭게 있고 이 순환을 해야 제일 좋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가 되게 강한 사주야. 예. 그런데 시 쪽에 예. 쇠가 있어서 예. 이걸 딱 통제해주고 있어. 예. 근데 불의 운이 오잖아요. 네. 불의 운이 오면 이 쇠를 녹여버리겠지. 네. 나무는 강하고 쇠는 약한데 예. 얘가 그나마 얘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극함으로서 잡아주고 있었는데 불기운이 들어오면 예. 이 쇠를 녹여버린다. 얘 극해버리니까.
그러면 이때가 안 좋은 운이 돼요.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나무 입장에서 나무가 강할 때 불이 오면은 이제 에너지가 확 발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똑같은 이유로 불이 너무 강해서 네. 불이라는 걸 쓰고 있었어. 만약에 예. 불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되게 강하고 그럼 얘는 좀 약하겠죠. 네. 그래도 이 불균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계속 소비시켜 준다고. 예. 그런데 물의 기운이 와버리면 예. 이 불을 꺼버리니까 네. 나무가 계속 자라나 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강한데. 예. 예. 나무가 너무 강할 때는 불을 쓰느냐 쇠를 쓰느냐가 달라지거든요. 예. 내 사주 있는 걸 써야 되겠지.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운이 왔을 때 네. 그게 되게 안 좋은 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주에 있는 거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 글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사주에 있는 걸 약간 아이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걸 우리는 용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신이요? 네. 그건 뭐예요? 쓸 용자야, 쓸 용자. 아. 한문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야. 아, 좀 중요한 글자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중요한 건 사주는 조화라고 하는데 네. 꼭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강하면 네. 쇠가 하나쯤은 있는 게 좋겠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 쇠가 없다면 불이라도 좀 있는 게 좋겠죠. 힘을 빼줄 수 있는. 그렇죠. 이걸 알면 내 사주를 좋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제 극하는 거, 생하는 걸 알면은 본인한테 부족한 걸 좀 더 채우고. 그렇죠. 너무 넘치면 그걸 극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극하거나 설계해줘. 예. 목이 만약에 부족하다. 네. 목을 써야 된다. 네. 그럼 항상 좀 도전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예. 운동을 한다던가. 아. 운동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활동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뭔가 움직여 보면 내 사주가 좋아지는 거죠. 목 기운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 글자 중에 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은 나무 기운이 보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진짜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난을 많이 키우고 나 뭐 식목일에 나무를 뭐 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도전해 보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우와, 생명을 키우는 거고. 아, 생명을 키우는 자체도 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나무를 그거 한다기보다는 키운다, 생물을 키운다, 뭔가 도전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알아서 해보고.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예. 왜 사람이 팔자대로 살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예. 정기신. 우리 삼위일체 이런 말 들어봐. 네네, 삼위일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그냥 기운인 거죠. 예. 기운이 뭉친 걸 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네. 왜 단전호흡하면 여기다가 뭔가 내공을 쌓는다 그러잖아. 예. 그런 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협소설 보면 여기에서 모든 기운이 나오거든요. 네. 기가 있고 정이 있고 신은 육체를 의미해요. 아, 몸신자 그 신인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는 거거든. 내가 몸이 육체가 신이 네. 목이 약하잖아. 네. 그러면 도전 자체를 싫어하게 돼. 내 기가 그냥 그쪽으로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주대로 살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주를 알면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긴 그렇죠. 이게 말은 언제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겁이 많은 사람한테 네. 넌 용기 있게 행동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예. 그게 엄청 어려운 건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근데 그게 운이 오면 내 그렇게 몸이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운이나 네. 이제 1년 운이 오면은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네요. 그렇죠. 내 몸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지만 네. 내가 개운을 할 때는 네. 억지로 해야 되거든. 이게 아닌데 해야 되는 느낌으로. 근데 도전하면 좋아지는 걸 알아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내 운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날 사주를 보면 이렇게 하면 좋아져라고 해봐야 실행을 해야 좋아지는 거지. 자기 사주에 그 글자가 없으면 그걸 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억지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그냥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하면 효과도 별로 없어. 끌려가가지고 하면. 그쵸. 사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거지. 운이라는 건 계절과 같아요. 네. 운이라는 건 어떨 때는 뭔가 도전하게 되는 봄이 오기도 하고 예. 뭔가 화려하게 빛나는 여름이 오기도 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기도 해요. 예. 쉬우면서 내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겨울이 오기도 해요. 예. 겨울은 너무 추워요. 예. 누구나가 겨울은 와요, 근데. 맞아요. 이거 너무 확 와닿습니다. 맞아요. 누군가에게도 무조건 겨울은 오잖아요. 맞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누군가의 겨울이 오잖아. 예. 그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쯤 겨울이겠구나 알잖아요. 예. 그럼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준비를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도 알잖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산 올라갈 때 처음 가는 산은 그렇죠. 정상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세 번 올라갔던 산은 어디쯤인지를 아니까 안 힘들거든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글자 하나하나의 기운,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리고 오늘은 그 기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봤잖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야,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사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네. 좀 친구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 친구 사주를 제가 직접 이제 배운 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예, 네. 봐보면서 네. 이제 선생님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네. 여기에서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봤을 때 두 번 배운 거잖아요, 사주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을까요? 심도 있게는 못 보겠지만 네. 대략적인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배웠기 때문에 네. 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제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이 네. 친구가 수기운이 없네요. 그렇죠. 예. 네. 물기운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기운이 없으니까 좀 이제 혼자서 명상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아, 이게 약간 근데 긴장되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왜냐면은 내가 자꾸 제가 그냥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맞아요.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일단 여기 네. 이제 일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갑 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아래가 진, 용 네. 맞죠? 갑진 아닙니까? 네. 갑진일주. 위에가 이제 남고 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혼자서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네. 아래 용이잖아요. 네. 용도 저번에 이제 배운 글자로 봤을 때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맞아요. 용이라는 글자도 혼자고, 맞아요. 갑목이라는 글자도 혼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뭔가 함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지시받거나 네. 통제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죠.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오늘 저희가 상생과 상극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옆에 저 월주 쪽 위에 이제 이게 정화잖아요. 네. 정화, 이제 이거는 목생화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만 알지, 이거를, 이게 푸는 게 어려운데, 제가 보면 이제 또, 근데 또 신기한 게, 네. 시주랑 연주가 신미신미예요. 네. 신미신미. 네. 이제 위에 신금 아닙니까? 맞아요. 잠깐. 와, 근데 너무 어렵더라. 글자가 8가지 있는데 읽을 줄은 알아. 어떤 기운을 가졌는지는 알아. 화기운이고 토기운이고 목기운이고 이건 알아. 근데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 펴놓고 국어책 읽는 듯이 그냥 읽고만 있었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 뭘 어떻게 말해야 됐는지부터가 문제야. 어렵더라. 입이 안 떨어지더라. 음의 금기운들은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금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보석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누군가 쳐다봐줘야지만 그래야 또 이제 존재 가치가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드러나는 건 되게 활동적인 목생화하니까. 네. 목생화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그쵸? 네네. 그런데 요때 얘네들이 있다는 건 얘네들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예. 강한 거예요. 그쵸? 은금이라는 네. 건. 그리고 얘네들은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애들이에요. 은금이라는 네,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되게 활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직접 뭔가 작업하는 건 되게 꼼꼼하고 섬세한 작업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네. 대략적인 분위기 보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연주랑 시주랑 똑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되면 당연히 신미라는 이 기운 자체는 되게 강해지겠지만 예. 사실 이게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건 의미가 되게 달라요.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연주에 있는 건 네. 월주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시주에 있는 건 일주에 영향을 끼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글자는 같지만 역할은 다른 거지.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수기운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친구는 이제 대운이나 연운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 좋은 건가요? 물이 들어오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또 이제 아까 이제 상생과 상극을 들었을 때 네. 금이 3개나 있어가지고 좀 저는 많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토생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금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이 3개지만 금이 4개, 5개처럼 결국 기운은 토생금의 금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금이라는 인자 자체는 네. 사실 이 사람한테 너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예. 과하니까. 과하면은 잘라줘야 되잖아요. 세게 만들거나 네. 극하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화급금 해야 되니까 불고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번 연도가 병오년이잖아요. 네. 좋았겠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중요한 건 네. 강하게 만드니까 토와 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기운이 들어오면 네. 토기운이 또 강해지죠. 화생토 하니까. 그렇죠. 우와, 아니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네. 불이 들어오니까 토가 강해져. 토가 강해지면 금이 강해져 버리는. 그렇죠. 물이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좀 필요한 거는 좀 명상이나 공부.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되게 반듯하게 보여주고 어떤 자기만의 철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 결국 자기 멋대로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셨던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정확하고 깔끔하고 섬세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예. 그런데 남의 얘기를 잘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기운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기운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수영 자체는 네. 목의 기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운동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자꾸 본다든지 물 소리를 듣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 내면을 관찰한다든지 예.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든지 아. 그리고 또 잠을 잘 잔다든지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말해 줘봤자 자기 사주에 글자가 없으면 바꾸는 게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죠. 이걸 말해줘도 듣는 안 척은 듣는 하죠. 거. 오케이. 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사주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네네. 그러네. 이게 그냥 일차원적으로 보면은 응? 불기운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불기운이 들어오니까 화생토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오히려 또 금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근데 거잖아요. 거기까지 사실 연결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이게 2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해서 그러면 화가 세지면 금이 세진다? 예.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딱 한 단계 정도만. 근데 요 사주에서는 토도 강하기 때문에 네. 화기운 오면 토가 더 강해진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도 많고 금도 많아서 이 둘 다 힘을 빼거나 극해줘야 되거든. 네. 야, 그러면은 물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낫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으니까 두 번째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입은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 근데 불이 많네요. 네. 병오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런지 불이 많고 네. 시주에도 우화가 있고 네. 그리고 일주가 나무네요. 네. 갑진. 네. 갑진은 아니고 갑인. 갑인이에요? 네. 얘가 진이고. 그 비슷하게 생각. 네. 안 비슷한데 전혀. 전혀 안 비슷한데. 저도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호랑이와 용이 똑같이 생겼을까? 영어 상박이잖아요. 이제 일단 성격적으로는 네. 무지하게 독립적이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도전적인 걸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활동적으로만 보이게끔 안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임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극화를 하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임수는 오히려 차분한 인자거든요. 네, 차분한데 이제 활동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차분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활동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수 양옆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쪽에 목이 있고, 이쪽에는 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주에는 불균이 되게 강하고, 예. 그 다음에 일주에는 목균이 되게 강하잖아. 예. 그럼 이 수가 힘을 쓰기가 되게 어렵지. 아. 왜냐면 수생목 하느라고 힘이 뺏기죠. 예. 그 다음에 수국화 하느라고 또 힘이 뺏기죠. 아, 그러니까 힘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아. 수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힘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수기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화기운이 더 강하다. 오히려 목화의 기운이 훨씬 더 네, 강하다. 목화의 기운이. 그렇죠, 그렇죠. 그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딱 연결이 되네요. 도전적이고 행동하고 활동적이고. 그렇죠. 아, 이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조금 배웠을 때가 뭔가 모든 걸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와, 나는 역시 배움이 너무 짧구나. 사주를 배우면서 겸손함 또한 배웁니다. 더 배워보기 위해서 네. 좀 실전처럼 네. 제 사주를 보면서 생하고 어떻게 극하는지 네.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주 보면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배움이 없다라는 걸 너무 알았어. 근데 제가 그냥 혼자서 해본다면은 네. 이 기운은 금과 물의 기운이 그러니까 너무 세다라기보다는 이게 강한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강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뿌리가 없네요. 금이 밑에 없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뿌리가 생겨야 예. 안정적으로 변하겠죠. 네. 얘네들이 뿌리가 생겨야. 예. 그쵸? 그래서 그게 운으로 봤을 때는 36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 아.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기운이 밑에만 있죠. 네. 내가 그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얘가 하늘로 올라와요. 그래서 예. 지금 본인의 대운이 병신 대운이거든.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사화가 올라오면 병이 되고 네. 금이라는 게 내려가면 신이 돼요. 그러면 딱 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문제는 이제 대운은 시작됐어. 예. 그런데 올해는 병5년이란 이게 말이죠. 병5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화기가 너무 강해진 거잖아요, 지금. 화기가 강해졌을 때 이 글자별로 보자는 거지. 예. 그럼 이 금기가 어떻게 될까? 극당합니다. 화극금당. 그렇죠. 그러면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월급이 밀렸어요. 이게 제일 심한 게 언제냐면 5월부터요. 맞아요. 진짜 그때 딱 월급이 밀렸다니까, 2달. 5월, 6월. 예. 네. 화기가 그때 올해 운에서 가장 강한 덥죠. 때거든요. 예. 네. 덥기는 지금이 더운데, 그렇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이번 연도로 봤을 때 위기였습니다. 네. 왜냐면 5가 오면 자수가 충이라는 걸 먹어요. 충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충이라는 게 충돌한다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이기겠죠? 예. 오화라는 건 불이고 예. 자수라는 건 물이야. 예.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이 이기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발동시킨다라고 해요. 발동이요? 시작한다. 지금 대운 자체는 이제 좋은 대운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발동이네요, 발동. 올해의 운이 절박하게 와요, 이럴 때는. 사람을 바꿀 때는 뭔가 충격을 줘야 예. 사람이 확 바뀌거든. 이게 확실히 근데 그게 있더라. 이제 사주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잖아. 근데 그때랑 내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때랑 달라. 이제 내 이야기가 된 거잖아. 나는 어떤 인생을 흘러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배운다라기보다는 사주 상담하러 온 듯한 느낌으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근데 사실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기운일까요, 그러면? 불기운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기운이 양옆에 물이 있어. 물이 있어가지고. 그쵸. 예.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어. 그래서 얘가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돼. 불기운이. 네. 보여지게끔. 그렇죠. 본인은 갑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잖아. 네. 그럼 실행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은 진짜 병신대운이 참 좋고, 이번 달도 병신월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신이라는 글자가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뿌리가 돼주겠죠. 경금에 네. 예. 신은.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얘가 뱀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은 원숭이거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싸우는 애들이야. 아, 뱀이랑 원숭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왜 사이가 안 좋을까? 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형살이라고 불러요. 아, 또. 이거는 이게 엄청 많네요, 뭐가. 그래서 이거는 형살에서 사신, 형살, 합이라고도 하고 네. 형살이라고도 해. 그래서 뭔가가 합쳐지고 뭔가 계획하게 되고 오는데 내 마음은 되게 막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제가 많았어가지고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진 이제 않습니다. 갑을 쓰는 사람들은 네. 긍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언제나 긍정적. 내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가 이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최고의 고비가 아까 5, 6, 예. 7월까지도 좀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8월부터 슬슬 좀 괜찮아지고 9월이 되면 좀 정착이 되고. 오랜만에 학구열이 샘솟습니다. 오늘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배우면 내 배움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배우면 나도 혼자서 내 사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촬영 전도 걱정 촬영 후도 걱정 걱정이 걱정